급이라고 생각하는데 합성함수 나오면 일단은 쫄기 마련입니다. 1학년 때 그려본 이후로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잘 안 그려봤다 이거죠. 벤 다이어그램을 1, 2, 3 1, 2, 3, 4 그 다음에 여기에 0, 1 있고 x에서 y가 가는 함수 f와 y에서 z로 가는 함수 g를 합성하여 g 합성 f를 만들고 싶다. g 합성 f라는 새로운 함수를 볼 겁니다. 기억나죠? 정역과 공역이 바뀐. 그러니까 이게 국도라면 이걸 고속도로 같은 새로운 함수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좀 꼼꼼히 읽어보자. x는 뭘 만족해야 되냐면은, 가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조건가를 만족하는 f라고 했고요. 조건나를 만족하는 g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를 따로따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부터 읽어봅시다. 쉽네요. 1대1 함수네요. 자, 1대1 함수에 정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역의 두 원소가 다르다면은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1대1 함수 계산하는 거 쉽잖아요. 4, 4개 중에서 3개 골라서 배열해주면 됩니다. 4p3. 4 곱하기 3 곱하기 2, 24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게 24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야. g도 한번 읽어보자. g를 만들 때는 어떤 규칙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g의 치역은 z다. 아유, 이건 많이 해봤죠. 일단원에서. 이 공역 두 개 다 모두 선택받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인터뷰 땄을 때 야, 너네 다 어디로 가냐? 해서 둘 중 하나요. 해서 2의 4제곱 걸어준 다음에 몰빵되는 거 0이랑 1 상수함수 2개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14개의 함수를 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랑 g는 24랑 14개니까 합성함수를 만드는 전체 가지수는 그냥 24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14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합성을 걸어주면은 자, 여기까지가 분모입니다. 분모. 괜찮니? 좀 길긴 한데 각각 해석해서 곱할 수 있어. 어쨌든 합성이란 건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고해 법칙이잖아.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질문을 좀 읽어보시면은 질문이 뭘까?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G 아니야. 합성함수의 치역이 Z라고 합니다. 합성함수의 치역이 Z. 내가 하나 예시를 만들어 볼게. 일대일 함수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 이 함수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 그 예시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는요. f함수가 1대1인 거 만족하고요. g함수가 치역이 공역인 거, 0과 1인 거를 만족하는데요. 합성 관점에서 보면은 1, 2, 3이 싹 다 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합성 관점에서 보면 저 노란색을 만족하고 있지 않죠. 하나의 예시가. 발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레를 하나 만들어 봤을 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은 F0의 함수값과 F1의 함수값과 F2의 함수값 그거를 다시 G로 가져가 봤을 때 이게 모두 동일하게 0이 되면 안 된다입니다. 이게 발레입니다. 발레. 그러면은 이 빨간색 세 개가 0이 아니라 1을 향하고 4가 0으로 가도 그건 발레가 될 수 있겠죠. 합성 관점에서. 이해되니? 합성의 관점에서 치역이 Z가 되기 때문에 몰빵된 거 두 개를 빼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밑에다 F1과 F0과 F1과 F2의 합성된 함수값이 모두 다 동일하게 1이 나오는 거는 허용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G함수를 잡았을 때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24 중에 하나 고르고 G함수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안 되니까 그거를 1에다 빼주시면 여사건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이거 두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 그림을 하나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 빼주시면은 24는 어차피 약분 될 테니까 14분의 12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확률은 7분의 6 제출해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별표 쳐두자. 난이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일단 제목이 너무 길어서 분모랑 분자 잡는 것부터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복습하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412 이거는 아까 그 연속한 문제랑 좀 똑같은 것 같아요. 평가기출 변형인 것 같은데 이번엔 자연수를 나열해 놓고 연속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푼 거랑 다 반대죠. 연속하지 않게끔 하라고 했는데 연속하지 않는 거를 한 땀 한 땀 다 못 셉니다.
아까 푼 문제처럼 연속한 걸 세서 반대로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사건을 돌리자. 연속한 거 세자, 여사건으로. 어떤 수가 연속하는 경우를 셀 건데, 연속하는 서현수가 2개일 수도 있고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겠죠. 3개를 고르는 거니까 케이스를 일단 2개로 나누자. 연속하는 자연수가 2개인 거를 좀 세볼게요. 1부터 n까지 몇 개를 좀 나열을 해볼게. 이렇게 있다고 하자. 2개 연속한 거 가볼게. 2개 연속한 거 한 세트 잡아보자. 내가 예를 들어 1과 2를 잡으면요, 뒤에 있는 4부터 n까지 중에서 하나를 더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과 2일 때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요거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n 빼기 3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칭적 구조를 볼까요? 이 1, 2를 연속한 자연수로 잡는 거에 대칭으로 넘어가시면은 오른쪽 끝에 있는 2개를 잡았을 때도 얘네 둘이 이웃한 걸로 잡았을 때 얘는 고르면 안 되겠고 n마 3부터 1까지 중에서도 하나를 또 잡겠죠. 그럼 이제 또 n마 3가지가 들어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연속된 자연수를 왼쪽으로 한 칸 옮기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n마1과 n마2를 연속된 두 자연수로 골랐다. 그럼 여기랑 여기는 이제 못 고르게 되는 거고, 여기 앞에 있는 n마4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2개가 연속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n마4를 더해줄 겁니다. 근데 대칭을 또 계속 살펴보고 n마1, n마2가 아니라 2, 3을 골랐을 때도 똑같이 n마4가 됩니다. 그리고 3, 4를 골랐을 때도 똑같이 이거 2개를 뺀 n마4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이제 쭉 n마4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n마4가 몇 번 나오시냐 이것만 가져오시면 되겠죠. 방금 다 이해됐니? n마4 가져오자. 몇 개냐면은 일단 이 이웃한 순서상은 1부터 n마1까지 총 n마1개가 나오는 게 그 중에 2개야. 1부터 n마1까지 그 연속된 두 순서상 중에서 2개를 빼면은 이거는 n마3개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가지수는 2 곱하기 n마3 더하기 n마4 곱하기 n마3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n마3이 어쨌든 공통인수로 들어가시니까 n마3으로 묶어서 n마2를 곱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입니다. 연속된 자연수가 2개 뿐인 경우가 되겠죠. 자, 다음 연속된 자연수가 3개인 경우는 쉽게 가져올 수 있겠죠. 1, 2, 3부터 출발해서 쭉 세다 보면은 마지막에 n마2까지 1부터 n마2까지 n마2개 나옵니다. n마2 개 나옵니다. 더해야겠죠. 배반사건이니까 n마2에다 이 친구 더해주면은, 자, 그럼 최종적으로 그 가지수는 n제곱 마이너스 5n 더하기 6 더하기 n마2가 될 테니까 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4가 될 테니까 n마2의 제곱이라고 묶어줄 수 있겠네요. 자, 분자 나왔습니다. n마2의 제곱까지가 나왔고요. 분모만 잡자. 이제 여사건으로 풀 거니까. 나 지금 여사건 가져왔어. 분모는 뭐냐면은 nc3이 되겠죠. nc3 이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시오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한 질문을 그 확률을 n으로 표기하시오가 되겠죠. 이렇게 n을 통해서 답을 제출해 줄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410 넘어갈게요. 자, 정의역에 6개의 원소가 있을 텐데요. 함수를 만들 거야. 자, 잠깐 끊고 가자. 여기 문장 끊어줘야 돼. 분모는 그냥 함수입니다. 조건 없어요. 그러면은 6의 6제곱이 되겠죠. 분모는 6의 6제곱 잡아주고, 자, 분모 잡았습니다. 6의 6제곱계 분의, 조건 볼게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거를 만들라 했습니다. 치역이 3개 이상인 거. 이미 2개는 확보되어 있네요. 치역의 2랑 3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 조건 바로 들어갈게요. F1부터 F6까지 더하면은 15가 나온다.
이들을 모두 더하면 15가 나온다를 표기를 해주는데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F1이 2값을 갖고 F4가 3값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네요. 2 더하기 3을 넘겨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 3, 5, 6 함수값을 더해서 10이 나오겠네요. 정리된 식입니다. 4개 더해서 10이다. 자, 이렇게 4개 더해서 10을 만족을 하게끔 할 것이고, 이 범위는 1부터 6까지 중에서 아무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1부터 6까지 아무거나 가져올 수 있고,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셀 것이냐? 자연수니까 일단 프라임 더하기 1로 좀 바꿔보자. A, B, C도 좀 바꿔볼게요, 문자로. 이들 모두 다 1 이상의 값을 가지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A 프라임 더하기 1, B 프라임 더하기 1, C 프라임 더하기 1, D 프라임 더하기 1로 바꿔주세요. 네,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이 6이 될 텐데요. 의미 아닌 정수를 모두 다 더해서 6인 경우를 세면 됩니다. 아, 근데 여사건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왜냐면은 1부터 6까지면은, 예를 들어 A가 1부터 6까지면은 A 프라임은 0부터 5까지가 가능하겠죠. 이 범위를 확인해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4H6으로 통으로 계산해버리면 얘가 6인 경우, 6인 경우, 6인 경우, 6인 경우 다 들어가겠죠. 그걸 좀 빼고 갑시다. 그러면 A 프라임을 그냥 케이스를 0부터 5까지 나눠버리자. 이제 여기서 이거를 4H6으로 통으로 계산하시면 큰일 나고요. 안 되는 거 들어가니까 A 프라임을 기준으로 나눠주자.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로 나눠주자. 그럼 그 식은 이거 3개 더해서 6인 경우부터 5인 경우, 4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 1인 경우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여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이 1인 경우부터 계산 들어갈게요. 3H1입니다. 여사건 없고요. 그 위에는 3H2가 되겠죠. 그 위에는 3H3이 되겠죠. 그 위에는 3H4가 되겠죠. 그 위에는 3H5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왜냐면은 그 A 프라임부터 D 프라임까지 전부 다 범위 제한이 5 이하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사건 3개 빼주면 되겠다. 마지막에 3H 6을 걸어놓고 다 더한 다음에 3개를 빼자. 빼기 3까지 걸어줄게요. 자, 이 3가지 케이스는 뭔지 알죠? 600과 060과 006이 되는 경우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다 더해주면은 분자로 올려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분자로 올라가 볼게요. 3H부터 갑니다. 3 더하기 4C 6 더하기 5C3 10 더하기 6C4 15 더하기 7C5 21 더하기 마지막으로 8C6 47 28 빼기 3까지 가져와준 분모가 되겠습니다. 분자가 나왔고 이대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중국적 고난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 스텝 3 끝냈고요. 남은 시간 30분 동안은 조건 방향 좀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넘어가죠. 혹시 모르니까 질문 받을까? 스텝 1에서 질문이 있었나요? 한 3, 4문제는 받을 수 있을 텐데 없으면 바로 스텝 2 갈 거고. 괜찮았어? 스텝 2 가볼까? 앞에 좀 쉬운 편인데 458번 하나 풀어보자. 01번에선 458에서 갈게요. 자, 458 보시면은 1부터 6까지 6장의 흰색 카드와 1부터 6까지 6장의 검은색 카드 총 12장 들어있는데요. 자, 이므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다. 문장 끊어주세요. 12C3 적고 갑시다. 이때 규칙은 상자에서 꺼낸 3장의 카드에 적힌 세수가 모두 다를 때 검은색 카드가 2장의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읽었으면은 조건부 확률을 구조화 잡아야 되거든요. 요거 접속사죠. 일 때, 을 때 접속사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상자에서 꺼낸 3장의 카드에 적힌 세수가 모두 다를 때
요거를 먼저 한번 이름 붙여볼게요. 너는 사건 X. 그럼 그때 검은색 카드가 2장일 경우 사건 Y 잡아주시면은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확률은 PX 다시 Y 바 X라고 잡아줄 수 있습니다. PX분의 PXQY를 잡아줄 수 있겠죠. 자, 이때 PX를 한 방에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걸 굳이 얘랑 Y어로 안 나누고 숫자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분모 계산 바로 들어갈게.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에서 그냥 3장을 골라버려. 다른 거를. 6C3을 골라버려. 6C3, 6개의 숫자 중에 3개를 골라버리고 그 한 장 한 장의 색깔은 흰색 또는 검은색이니까 흰색 또는 검은색, 흰색 또는 검은색, 흰색 또는 검은색 잡아주면은 이게 바로 X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분모는 그냥 생략할게요. 12C3은 쓰지 말죠. 어차피 약분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엔 X랑 Y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요. 딱 정해져 있죠? 검은색 카드가 2장이어야 된대. 그러면은 6C3을 해놓고 그 3개의 숫자 중에서 검은색일 거 2개 딱 골라주면 끝나겠다. 뒤에는 그냥 3C 걸어주면 끝납니다. 나머지 하나는 흰색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6C3은 어차피 약분이 될 테니까 8분의 3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8분의 3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유형 2번에는 표라고 써두자, 표. 원소의 개수를 이용하라는 거는요, 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건데요. 평가원 기출 462번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원래 선생님 배운 대로 가면은 전부 다 읽고 뭐 바를 다 작성하고 이렇게 푸는데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은 그 전체를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놓은 유형이야. 자, 지금 보면은 그 사람이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가 첫 번째 카테고리고 두 번째는 A냐 B냐가 두 번째 카테고리야. 이렇게 기준이 2개면요. 그냥 평면상의 표로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근데 기억을 떠올려보니까 아마 2주차 했던 수특에서도 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레벨 2의 2번이었나? 한 문제 있었던 것 같아. 그때도 이런 식으로 알려줬죠. 자, 어떤 유형일 때만 이렇게 한다? 나누는 기준이 카테고리가 2가지일 때 표를 작성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중학교 2학년들도 이렇게 풀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푸는 풀이법이 쉬운 풀이법이겠죠. 자, 그래서 전교생 먼저 확인해주면 360명입니다. 여기 전체 합 360을 적어주고 이걸 모르면 X 같은 걸로 잡고 출발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가보자. 학교 학생 중에서 체험학습 A를 선택한 남학생이 여학생이 90명, 70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채울게요. 90명, 70명, 160명, 200명 다 채워지네요. 또 가볼게요. 이 학교의 학생 중 임으로 뽑은 한 명 학생이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 남학생의 확률이 5분의 2다. 자, 갑니다. 너가 5분의 2면은 여학생은 5분의 3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밑에 있는 200을 바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칸을 다 채웠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학생이 몇 명인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여학생이 있는 칸 2개를 더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70 더하기 120, 정답 190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랑 교 쓰지 말고 그냥 표로 풀자. 넘어가자. 이거 한 문제만 연습해볼까? 466 표로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가자. 시간 1분 드릴게요. 방금 알려준 대로 표로 한번 작성해봐. 남녀 A, B로. 다녀오세요.
정답 쉽게 냈지? 표로 푸니까 쉽지? 다 정답을 확인했지? 근데 왜 표를 추천을 해드리냐면은 표를 작성 안 할 거면 이걸 다 이렇게 표기하고 와야 되잖아. 확률의 곱셈 정리를. 잠깐만 이거 표기하는 것만 또 솔루션 두 번째로 보면은 전체를 60으로 잡았을 때 A, B 둘 중 하나면은 B로 가는 거를 마지막 질문에서 B 사건이라고 잡았을 때 확률이 3분의 1이랑 3분의 1 잡고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게 바로 읽어야 돼. A 부서에 속해 있는 와 중에 여성인 게 50%니까 A 부서 B어가 뒤로 오고 X바 B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저 문장 자체를 교가 아니라 바로 읽으셔야 되고 두 번째 문장 60%도 이거를 바로 잡고 싶으면은 앞에 먼저 말한 게 여성일 때 여성 중에서 B 부서가 60%라니까 이번엔 여성에 해당하는 X가 뒤로 분모로 가면서 B바 X가 100분의 60이다 작성하고 곱하고 곱해서 이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기 싫죠. 그지? 표가 낫겠지. 그래서 표를 좀 추천드린 거야. 자, 이렇게도 뭐 풀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영 가자. 곱셈 정리합니다. 교육청 기출로 갈까요? 476으로 하자. 자,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으로 하나를 꺼내는 걸 반복을 합니다. 이때 짝수가 적혀있는 공을 모두 꺼내면 시행을 멈추기로 했는데요. 2, 4, 6이니까 3개를 꺼내야겠죠. 짝수를 모두 꺼내면 시행을 멈추기로 했다. 이때 5번째까지 시행을 한 후 시행을 멈출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시행에 순번이 있다면 표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5번째까지 한 거야. 5번째까지 했다는 거는 4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딱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니까 5번째에서 짝수가 뽑혀진다라는 사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짝수를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5번째 밑에다 짝수라고 적어놓고 그 앞에 있는 거를 잠깐 짝짝 홀홀로 판단해 보시면은 짝수 2개에 홀수 2개를 뽑고 오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해당하는 세 번째 짝수가 5번째 뽑히면서 딱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일단은 4C를 잡아볼게. 자, 4C. 이 1, 2, 3, 4회차 중에서 언제 짝수를 뽑을 거냐 고르는 게 4C입니다. 4C 괜찮아요. 이제 4C를 골라놓은 다음에 그 홀수를, 짝수를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짝수 같은 경우는 이 3개 중에서 순번을 결정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4C 옆에다가 3P2라고 씁시다. 3 곱하기 2. 그러니까 2, 4, 6 중에 하나 뽑고 4, 6 중에 하나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순서 있게. 홀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홀수도 이제 홀수 개수 총 4개 중에서 2개를 순서 있게 뽑는 거니까 옆에 4P를 걸어줄 수 있다는 거지. 4 곱하기 3을 갖다가. 그러면은 짝짝 홀홀 뽑는 게 케이스가 전부 다 세지게 됩니다. 자, 요 앞에 있는 4C가 요 짝짝 홀홀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실제 숫자를 뽑으셔야 되기 때문에 순서에 맞게 3 곱하기 2, 4 곱하기 3 걸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남은 개수를 좀 생각을 해주면은 숫자가 지금 4개가 빠졌기 때문에 3개의 숫자가 남아 있었을 텐데 짝수는 하나 나왔을 테니까 마지막에 3분의 1 곱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요거 안 곱해서 틀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짝수 뽑는 거 자체가 공짜가 아니라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3분의 1의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곱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분모를 또 잡아주면요. 여기는 이제 7, P4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구조 좀 잡고 갑시다. 분모 문제 이렇게 따로 잡아줄 수 있다. 자, 기출문제라서 한 문제 풀어봤고요. 478 평가원 기출도 좀 보고 가자. 자, 평가원 넘어가 볼게요. 자, 상자 A에는 빨 3, 검 5 들어있고 상자 B는 비어 있습니다. 상자 A에서 임으로 2개를 꺼내서 빨간 공이 나오면 1번 실행을 하고 나오지 않으면 2번 실행을 할 때 상자 B에 있는 빨간 공의 개수가 결국 1개가 될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빨간 공이 나오면을 구체화 시킵시다. 자, 2개 중에서
케이스를 굳이 모두 써보자면은 빨 2일 수도 있고 빨 1, 검 1일 수도 있고 검 2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확률을 일단 나눠볼게요. 총 8개 중에 2개를 뽑았을 테니까 8C 2분의 빨 2개 뽑을 확률은 3C 올라가겠고 요거는 8C 2분의 3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8C 2분의 5C가 됩니다. 계산 각각 해주면은 여기는 28분의 10, 여기는 28분의 15, 여기는 28분의 3의 확률로 사건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랑 저 때는 그 공을 상자 B에 넣기로 했는데요. 상자 B를 그러면 그려봅시다. 이제 상자 B를 이걸 그려보는 게 핵심이야. 이거 좀 규칙이 쉬운 편이긴 한데 복잡한 문제들은 이 시행을 2번 사용할 수도 있거든. 시행이 한번 끝날 때마다 B의 결과를 정리를 해두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상자 B에 있는 원래 공을 보면은 비어 있었을 테니까 빨리 들어와 있겠죠. 여기도 빨 1, 검 1 들어와 있었겠죠. 딱 이거 두 가지만. 얘는 규칙이 좀 다르잖아. 이거 규칙 실행 2번 읽어볼게. 자, 이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일단 B에 넣고 상자에서 2개의 공을 다시 꺼내서 또 하기로 했어. 자, 그러면은 일단 방금 꺼낸 거 검은 공 2개 넣어볼게. 여기에는 이제 검은 공 2개 들어와 있고 이때는 이제 A도 동시에 봐야죠. A에 다시 뽑아야 되니까 검은 공 2개 빠진 A공 바구는 얘는 빨 3, 검 3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2개를 뽑아볼게. 자, 그래서 실행 2번을 하면은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2번째 뽑는 거 들어가잖아. 2번째 뽑고 끝나는 거야. 이거를 3번, 4번 반복하는 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회 반복한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빨간 거 하나 뽑아야겠죠. 그 확률 계산해주면은 6C 2분의 빨간 거 하나 뽑고 검은 거 하나 뽑아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요거랑 앞에 있는 28분의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빨간색이 하나 있을 확률을 구하라 했는데 빨간색 2개는 사건이 안 맞으니까 이제 폐기. 요거 이제 두 번째 들어오시면은 28분의 15로 끝나게 되겠죠. 자, 확률 2가지 더해주면 됩니다. 28분의 15 더하기 28분의 10 곱하기 뒤에 있는 거 계산해주면은 15분의 9를 곱해주면 됩니다. 5분의 3으로 나눠서 들어올 수 있겠죠. 2개 이제 계산해주시면은 정답이 되겠다. 약분해서 합시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4, 5 싹싹 떨어지면서 14분의 3 더하기 28분의 15 28분의 11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잠깐만 확률 좀 보자. (28분의 15) 더하기 28분의 10 곱하기 15분의 9 5분의 3 14분의 5, 14분의 3 더하기 28분의 15, 21이죠. 네, 그러면은 7분의 다시 4분의 3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답 4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주 나오는 구조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조건 확률의 계산은 특이한 거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기출 없으면 넘어가시고 자, 491번 평가한 기출 갑니다. 넘어가죠. 자, 정호가 받은 전자우편의 10%의 여행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다시 한번 50%가 광고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포함하지 않은 전자우편은 그중 안에서 20% 광고라고 했는데요. 말을 읽어봤을 때 광고 1대 사건의 이름 붙이고 하는 게 편하죠. 배운 대로 합시다. 1대 확인했으면 빠 쳐주고 광고의 X, 여행의 Y. 자, 구조 잡습니다. P, Y 바 X. PX인데요. 요거 바로 갑니다. 어차피 분자에 X교 Y 올라올 거고 사건은 둘 중 하나니까. PX교 Y 여 잡아줄 수 있겠죠. 자, 이거 2개 더해서 분모로 갈 거고 분자에 PX교 Y 하나 올려두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갑니다. PX교 Y를 확률의 곱셈 정리를 통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PX 전에 PY를 먼저 봅시다. PY 곱하기 PX 바 Y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PY가 여행을 포함할 확률인데 10분의 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한번 50%가 광고라 했으니까 2분의 1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잡아드릴게. 여기도 Y열을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그래서 X바 Y열을 곱해주시면은 확률의 곱셈정리를 실행할 수 있겠죠. Y열은 10분의 9겠죠. 1 빼기 10분의 1이니까. 그 중에서는 다시 한번 10분의 2가 광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또 곱해주시면 되겠다. 자, 통분해서 가주시면은 가보자. 100분의 5 더하기 18 그 중에서 5를 올려주면 되겠다. 23분의 5 바로 분모 없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1번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독립과 독립사건은 유형별로 다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냥 쭉 넘어가시고 요거 524번 요거 한 번만 더 풀어드릴게요. 525번까지 이거 병렬 직렬을 학생들이 잘 못 푸는 거라서 예시를 좀 보고 갈게요. 525번으로 가볼까? 525번 가자.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병렬 구조라고 하고요. 각각을 XY 병렬 구조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그리고 X랑 Y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직렬 구조라고 합니다. 자, 병렬 구조의 확률 계산이 좀 중요한데요. 이 병렬 구조가 2칸, 3칸, 4칸이 될 수도 있는데 병렬 구조에서 전기가 흐를 확률은 여사건으로 계산합니다. 병렬 구조에서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는 저기에 있는 피주 중에 최소 1개 이상이 열려 있으면 흐르죠. 그러니까 이건 1에다가 다 열려 있는 여사건으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럼 앞에 X에서 전류가 흐를 확률은 1 빼기 둘 다 열려 있을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0.8, 0.7을 곱해주면 되겠죠. 0.8 곱하기 0.7을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면은 X에서 전류가 흐를 확률이 되고 Y도 마찬가지야. Y에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둘 다 열려있는 것만 제외하면 돼. 그래서 전체 1에다가 C랑 D가 동시에 열려있을 확률에 해당하는 0.6 곱하기 0.5를 빼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PX랑 PY를 일단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가 아니라는 거죠. 전류라는 거는 일방향으로 흐르죠. 그죠? 그래서 X랑 Y는 곱해야 됩니다. 곱해 사건은 직렬 구조니까. 그래서 요 사건과 요 사건 둘 다 전류가 흘러야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 앞에 계산해주면은 100분의 56을 빼니까 44가 되겠고 여기는 100분의 70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곱해주면은 직렬 구조 계산이 된다는 거야. 만분의 44 곱하기 70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